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23개 시군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 중 안동은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 개수인데요. 운영 계획과 사업자 선정이 더뎌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중 하나로 도산면 동부리 일원에 조성 중인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 테마파크입니다. 안동시는 두 곳을 포함해 2010년부터 모두 5개의 3대 문화권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천억 원, 사업 개수도 경북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체 사업 기간이 10년이니까 준공 목표까지 이제 2년 남짓 남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 테마파크의 공정률은 51%, 38%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운영도 관건입니다. 4년 전 안동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이 단순 운영비만 책정돼 있고 구체적인 관리 운영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동시는 준공 시점이 아직 남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안동시는 사업 운영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길 예정인데 아직까지 사업자 공모도 진행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 운영을 설정하는 것도 사업자에게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와 그런 행정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사업지가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지 위치 선정에 있어 어떤 이유나 이점이 있었냐는 질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을 이제 통합하면서 지금 현재 도산 동부리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 해 운영비로만 63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이는 안동의 3대 문화권 사업. 자칫 안동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주와 경산, 영천, 청도에는 화랑정신을 테마로 신화랑 풍류체험 벨트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이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비 등 총 사업비 610억 원이 투입된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입니다. 지난해 3월 정식 개관 이후 지금까지 유료 방문객은 2만 4천여 명, 3억 8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연간 운영비가 6억 7천만 원으로 3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마디로 말해가 지금 한 해 해가 적자를 낼 수는 없는 기고 작년에 우리 한 3억 8천 정도 벌었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한 2억이나 벌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창기에 그럼 많이 벌이고 올해도 한 5억 정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 918억 원이 투입된 경주 화랑마을입니다. 화랑정신을 테마로 전시, 교육, 숙박, 체험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연간 투입되는 예산은 33억 원. 경주시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산에서는 암양면 김유신 장군 병영 유적지와 마위지 연못 주변 정비로 38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총 사업비 483억 원이 투입된 영천 화랑설화마을은 개관을 하기도 전에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비슷한 성격의 시설이 많아 차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각각의 수련기관은 설립 취지를 기본 정신으로 해서 수요자, 즉 학생, 학부모의 성향 등을 분석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북에만 70여 개의 유사한 체험형 교육 수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3대 문화권 사업 가운데 하나로 군위에서는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 역사교육 체험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건립비만 1,000억 원, 운영비는 매년 수십억이 들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문 열기도 전에 혈세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경북 군위군에 조성 중인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 역사공원입니다. 축구장 100개를 합친 면적에 전시장과 체험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어린 손님들을 끌기 위한 물놀이장과 사계절 썰매장도 눈에 띕니다. 고려시대 일현 스님이 군위의 한 절에 내려와 삼국유사를 저술한 것을 모티브로 만든 테마파크입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경북 3대 문화권 사업 중 하나로 조성되기 시작해 10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오는 8월 임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설 건립에 투입된 예산만 1,200억 원, 해마다 운영비는 5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군위군은 앞으로 테마파크를 전담할 새 재단을 꾸리고 운영을 맡기는 한편 인건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문화권 사업이 경북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서 우리 경북 관광이 더욱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식 개장은 내년 3월, 임시로 문을 여는 올 여름에는 대규모 축제를 열고 테마파크 개장을 정식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댐 투어와 직능단체 행사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하반기에는 축제를 겸해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임시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을 3대 문화권의 성공적 사례로 만들려면 신화랑 풍류마을과 연계한 투어 코스를 짜는 등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군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전국에 걸쳐져 있는 다양한 이 삼국유사 관련된 소재들을 묶어서 이 테마파크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꾸준하게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알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 1조 9천억 원을 들여 경북 23개 시군에서 진행 중인 3대 문화권 사업. 혈세 낭비라는 우려를 씻어내고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2조 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 3대 문화권 사업. 그런데 애초에 장밋빛 전망은 어디로 가고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현황은 어떤지, 또 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지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권미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권 기자, 우선 이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은 어떤 건지, 어떤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경북의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경북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사업입니다. 3대 문화권이라는 이름처럼 지역을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요. 안동과 영주 등 북부는 유교문화권, 성주와 고령 등 서부는 가야문화권, 경주와 영천 등 남부는 신라문화권으로 분류를 하고요. 여기에 낙동강과 백두대간 같은 경북의 생태자원을 연계해서 각 권역별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을 만드는 겁니다. 지난 2008년 국가균형발전 전략회의에서 30대 선도 프로젝트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첫 시동을 걸게 됐는데요. 사업기간만 2010년부터 2021년까지로 무려 1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기간도 그런데 2조라는 금액이 투입된,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3대 문화권 사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업 수만 43개에 달합니다. 경북 지역 시군이 23개니까요. 평균적으로 한 시군당 2개를 추진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까요? 약 2조 원이 들어갑니다. 사업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대표적으로 규모가 큰 것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예산 규모가 큰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위는 안동의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 사업인데요. 예산 1,96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뒤를 영주와 안동의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둘 다 1,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고요. 그 외에도 문경은 녹색 상생벨트, 군위는 삼국유사 가온누리, 상주는 낙동강 이야기나라 등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0년에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죠. 그런데 완공을 앞두고 문제점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전체 사업 43개 가운데 15개는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완공을 목전에 둔 사업도 여러 대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장밋빛 기대는 어디로 가고 사업 운영 전부터 한숨이 쌓이고 있는데요. 바로 적자 걱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문을 연 청도군 신화랑 풍류마을은 1년 사이에 약 3억 원가량의 적자를 봤습니다. 또 곧 임시로 문을 여는 군위군 삼국유사 테마파크의 경우 이미 시설 공사에 큰 비용을 들였지만 앞으로 운영비로 매년 50억 원씩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장료 수익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문제는 재정 부담을 시군이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군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경상북도에서는 따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건데요. 관련 입장 들어보시죠.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산 관리 운영하고요. 교부, 정산 이런 업무가 주 업무죠. 사업들이 받아서 기본 계획부터 실시 설계, 시공 발주, 운영까지 다 합니다. 또 관계자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벌써부터 적자를 걱정해야 하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네, 3대 문화권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채택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이 정책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미리 검증하고 따져보기 위한 단계인데요. 이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사업 기획과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하나, 관광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관광 트렌드가 단순히 보는 것에 그쳤다면 지금은 먹고 쉬고 또 노는 경험 위주로 변화를 했는데 이를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입장 들어보시죠.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자기가 한복을 입습니다. 한복을 입고 자기가 먹방을 즐기고 자기가 셀카를 즐기고 SNS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고 싶어 자기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3대 문화권 사업은 전부 다 주인은 따로 있고 이제 구경 오는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3대 문화권 사업이 그렇다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3대 문화권 사업의 시설들을 하드웨어라고 치면요.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올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요. 홍보도 이에 발맞춰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240억 원가량을 들여서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진흥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커다란 시설의 규모에 맞게끔 알차게 속을 채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리는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그 처음의 목표처럼 3대 문화권 사업의 방향을 잘 잡아서 제대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권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CJ헬로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12일 강원도청 앞에서 동해안 산불 피해 돕기 전국 특별 모금 생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기 위한 성금과 응원의 메시지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발생한 동해안 산불. 불씨는 사흘 만에 꺼졌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1757헥타르의 산림은 까맣게 그을려 잿더미로 변하고 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CJ헬로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한순간 삶의 터전과 생계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12일 특별 모금 생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채널은 그 주민들의 방송입니다. 저희들은요. 네. 그래서 이런 모금 방송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됐고 네. 이 모금 방송은 강원도 내에서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CJ헬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 23개 지역에서도 네네. 지금 동시에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고 네. 강원도청을 비롯해 강릉과 속초, 고성 등 3개 동해안 피해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된 특별 모금 방송에는 지역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다양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 고사리 손에 어린 아이들까지 작은 힘을 보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은 극복이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할 테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산불 난거 도와줘.
지역 채널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중계되고 ARS를 통한 성금 모금이 가능해 전국 곳곳에서도 파도를 타듯 사랑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모금 현장에 참석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많은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남, 강진에, 부산에, 제주도까지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피해 구제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특별 생방송에서는 여행 스케치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과 응원 메시지 등도 이어져 이재민들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달 말까지 ARS를 통해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 하나, 정성 하나가 정말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면요. 060-701-1004번으로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동해안 지역의 상처와 아픔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따뜻한 마음과 관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움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강원도 산불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났죠. 전국 각지에서 피해 주민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모금 방송에 전국 곳곳에서 온정이 이어졌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기업인까지 나이와 사는 곳은 모두 다르지만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저희의 작은 손길이 이재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전 임직원들이 같이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정말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이재민 여러분 다 함께 화이팅 합시다. 시작! 화이팅! 각 지자체와 정치 인사들도 피해 주민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 정말 이 해마다 이런 피해를 많이 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모두가 당한 일로 생각하고 우리들이 달려가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경상북도는 이재민은 물론 강원도민께서 아픔을 털어내고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하겠습니다.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빨리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인천교육 가족도 다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산불 피해 소식을 접한 국민들도 멀리서나마 마음을 보탰습니다. 멀리서나마 많은 분들이 응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루 빨리 극복하시고 일상생활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운 내고 용기를 잃지 말고 빨리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힘내시고 마음 다 잡으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어려운 일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멀리서 마음 보탭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시킨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추태 이후 의원직에서 제명된 의원들이 최근 이 제명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타시군의회에서는 국외 연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작 예천군 의회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영주시의회 전 풍림의원이 최근 공무국의 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규칙이 아닌 조례안 발의는 경북에서 처음입니다. 영주시의회에서는 이번에 이제 여러 전 의원님들의 많은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좀 명확히 해서 언론에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조례안이라 그러면 약간 위중함이라든가 무게감은 아마 좀 더 있지 않겠느냐. 약간의 강제성을 두고 조금 저희들이. 주요 내용은 공무국의 연수가 적합한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 항목도 19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7명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친인척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은 민간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방의회의 움직임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위원들을 선출할 적에 그 부분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법령 제정하기 전에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각계 각층의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조례안을 같이 제정하는 게. 예천군 의회 해외 가이드 폭행 사태 이후 전국 9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거나 기존 국외연수 활동 조례를 폐지했으며 40여 개 시군이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예천군 의회는 2009년 이후 국외연수에 대한 의회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에서 제명 의원들의 제명 불복이 지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활동에 대한 조례 제정이 단순 이미지 쇄신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대구시가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글로벌 부동산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시는 언어 문제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어려워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이 가능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업체를 모집해 안내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생활개선 농촌 지도자 안동시 연합회가 12일 어려운 농업 여건을 극복하고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한마음 대회를 열었습니다. 생활개선 회원과 농촌 지도자 회원 2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합창과 스포츠 댄스, 대회식, 우수 회원 표장, 한마음 행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역 농업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회원 13명에게는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2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 중인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또 엄재진 매일신문사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 이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상북도가 이 대규모 국비 프로젝트 발굴에 나서고는 있는데 기존에 선정된 이 국비 프로젝트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중에 가장 우려를 빚고 있는 게 2조 원이라는 금액이 투입되는 경상북도 3대 문화권 사업입니다. 엄 부장님, 이게 지난 3월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제 경북도의회에서 내년에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 되기 앞서가지고 본격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3대 문화권 사업은 이제 2021년 마무리되는데 그동안 이제 중복되고 무계획한 어떤 투자, 그 다음에 완공 후에 이제 사후 운영 문제, 관리 대책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꾸준히 이제 문제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군위 상공유사 테마파크라든지 경주 영천 청도, 신화랑 풍류, 벨트 사업 이런 것들은 시군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고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손을 봐야 될 시기입니다. 사실 3대 문화권 사업은 2008년도에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1년까지 유교 신라 가야 문화 기반으로 한 43개 사업이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선정 당시만 해도 이건 비SOC 사업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제 완공을 앞두고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낙 투입된 비용 자체가 크기도 하고 그런데다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 이런 우려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규모 시설물들이 이제 속속 완공되고 있는 상황에 왜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기 교수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제 좀 더 이제 좀 콘텐츠적인 부분이 이제 뒤에 논의가 될 것이고요. 일단 먼저 경북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좀 수치적인 부분을 이제 엄 부장께서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 제가 조금 더 보탠다면 이미 2018년도에 개관한 청도의 신화랑 풍류마을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한 해 운영을 했잖아요. 네. 3억 적자 봤습니다. 적자 봤고요. 그다음에 성주의 가야산 역사 테마공원 하루에 입장객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 저조하군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이 청사진을 가졌죠. 네. 그래서 이제 2,000원 정도 입장료도 받는 걸로 했는데 이 40명밖에 안 되는 입장료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올해부터는 받지 않겠다는 나름 이제 자구책을 이제 네. 제시를 했는데 이제 이런 이 정도면 그야말로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거죠. 문제는 지금 이미 이제 개관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미 이런데 앞으로가 이제 걱정 태산인 거죠. 바로 우리 이 경북 북부 지역 인근에 군위의 3국유사 네. 대화파크공원 이거 한 운영에 한 50억 원 정도가 매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안동에 세계 선비문화공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사업에 투입되는데 이 역시 1년에 운영비가 수도세를 비롯해서 공과금 그리고 운영 인건비 포함해서 60억 원으로는 턱부족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가 우려가 되냐면은요. 우리가 이 경북 북부 지역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10% 내외입니다. 네. 10% 내외라면 그 지방의 세수의 순수한 지방세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잘못하면 이게 일본 같으면은요. 일본은 지자체 파산 제도가 있거든요. 네. 파산 납니다. 파산까지도? 예, 파산 갑니다. 우리는 아직 파산 제도까지는 없는데 네. 일본은 파산 제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 경영을 잘못하면 부채가 늘어나면 파산되어 버려요. 그리고 공무원도 월급 못 받고요. 사회복지 시설, 인프라, 운영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 지방 작은 도시들 속출합니다. 네. 정말 우려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도 지금 짚어주셨고 금액적으로 짚어주신 게 확 와닿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이 완료된 곳의 초라한 흥행 성적표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이제 교수님 잠시 이제 네. 언급했는데 모든 지역이 대부분 사실 성적이 초라해요. 네. 그중에도 이제 이미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개관을 해서 지난 한 해 운영했던 어떤 지역 이제 한 두세 군데를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청도에 조성된 신화랑 풍류 마을입니다. 이게 신라의 화랑들이 훈련을 했다는 어떤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건설됐는데 6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한 해 이제 운영을 했는데 15,000여 명 정도 입장에 불과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집계된 인원이 만 그래서 명 정도. 이게 있는 사실 6억 7천만 원이라는 어떤 운영비가 투입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3억 8천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으니까 아까 기 교수님 언급하셨듯이 한 해에 3억이 적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지방재정 규모 아까 언급했듯이 8%인데 굉장히 심각한 어떤 적자 규모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구미 도계에 이제 조성되어 있는 신라 불교 초전지, 아도하상이 이제 불교를 신라에 처음으로 전파했다는 사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불교 체험 마을인데 여기도 사실 이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이제 첫 해 이제 결과를 이제 평가를 하니 3,164명 밖에 안 왔고 사실 또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이제 입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해 동안 3,000명 정도만 찾았다. 예. 그래서 지역이 어떤 동네 어떤 시설 정도로 전락했어요. 네. 이게 엄청난. 근데 그때 불구하고 이제 구미시는 7억 8,900만 원이나 예산 이제 운영비 투입했고 올해도 사실 8억 3천만 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운영비. 네네. 이거는 순전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천에 이제 한의마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한의마을도 이제 연간 4억 9천만 원 정도가 운영비가 투입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적자가 누적되면은 지방 재정의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대부분 느끼는 운영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자체들은 늘상 이제
늘상 이제 국비는 운영비는 국비로 좀 지원해 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하지만 네.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 국비로 유치를 했다가 하면 네. 국립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그 국비는 이제 짓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넣은 것이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국립 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짓는 돈도 그리고 운영하는 돈도 다 이제 국가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지자체 예산 부담은 없지만 국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초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운영비 부담을 국비로 한다라는 조항들을 포함시켜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그 국비 운영비 부담은 사실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가능하죠. 네.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국비가 꼭 투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지금 주셨는데. 그 이제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뭐 예, 운영비에 뭐 최소 30%라도 또 아니면 절반이라도 하는 것이 좀 들어가주는 그 제도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지자체마다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북도 내에서 그 사업이 많아서 진행 중인 사업이 많이 진행 중인 안동시가 특히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규모가 제일 크죠. 예, 참 그 우리 안동이 네. 이제 이렇게 많이 유치가 되어서 이렇게 많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뭐 뭐라 할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뭐 진행 중인 많은 다른 사업이 이 많은 때 문화 시설들이 있어서 네. 이제 시도민들이 이제 그걸 이제 함께하고 향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영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네. 그 시설이 죽어가는 건데. 우리 안동의 경우에는 이제 세계 유교문화 컨벤션 센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거든요. 네. 이를 포함해서 이제 안동포가 주로 이제 그 재배되고 이제 생산되는 그 금속 기란 쪽에 이제 길산 마을 포함해서 한 5개 정도 이제 수천억 정도 투입이 이미 네. 됐어요. 됐는데 이제 이 또한 역시 운영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안동시가 추산하기로 이제 60억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매년. 네, 매년. 근데 이걸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여기에 최소한 20-30%는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60억보다 더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인건비에 있어서 이 제도의 어떤 변화가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당시에. 인건비도 이제 우리 도청의 사례에서 보잖아요. 신도청이 만들어졌는데 저기 인건비 처음에는 그 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네. 이런 이제 부문들을 이제 외주 용역을 다 줬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직접 고용해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주 52시간에 그다음에 네. 국가사회적으로 이제 정규직화 시키는 이 분위기에 맞춰서 그리고 인건비 앞으로 더 들어가죠. 여러 가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럼 뭘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건 운영에 있어서부터 해서 이거는 과감한 민간 운영에 위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위탁해야 되느냐. 영업 안 되고 돈 안 되는데 함부로 민간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 이것만 가지고 또 별도로 토론해서 수십 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어쨌든 간에 많은 연구를 하고 토론을 또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 홍보의 문제일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 지금 43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사업은 또 중복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죠, 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사업이 신화랑 풍류벨트 사업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영천, 청도, 경산 요 세 곳에서 이제 뭐 비슷한 어떤 테마로 그 개발이 됩니다. 화랑 화량이 훈련했다. 사실 뭐 경주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경주 떠오르는데 이미 아마 경주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화랑을 테마로 한 어떤 네. 관광 사업들 청도에도 조금 기록이 하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복돼 가지고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까 특색 없이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한의마을인데 영천 한의마을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이제 사업들이 또 이제 수백억 투자되잖아요. 네. 이런 어떤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했던 예비 타당성 분석. 네. 사실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역 그 발전 부분은 사실 또 가중치 가감제도 있어가지고 네. 경제성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제하면서 경제 분석 안 됐고 우리는 이제 비에소시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발빠르게 이제 그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그 부작용들. 실패할 확률이 높은 어떤 사업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지역의 어떤 선심성 사업으로 네네. 이렇게 그냥 너네 이거 하나 그렇죠. 줄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 교수님이 언급했듯이 이제 안동 같은 경우도 가장 큰 규모가 이제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실 뭐 운영 문제지만 컨텐츠 문제거든요. 그 소위 어떤 네. 컨텐츠를 채울 것이냐 이게 뭐 특색이 있고 그 경쟁이 있는 컨텐츠를 넣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중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예타 면제로 인한 부작용이다 뭐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또 관광객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시설 운영 계획이 좀 미비한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짚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 교수님.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단적으로 간단히 극명하게 표현하면요. 일단 짓고 보자라는 거였죠. 모든 것이 사실 그랬어요. 짓고 나면 사람들이 올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예상인 알아서 걸까요? 그때 가서 홍보 뭐 뒤에 알아서 하고 뭐 그때 가서 또 뭐 마케팅하면 뭐 되겠지 뭐 이렇게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네. 접근한 겁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이런 것을 기획할 때 거기에 관여했던 뭐 연구와 관련돼서 이 접근했던 뭐 그분들 뭐 지금 제가 뭐 이 극단적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는 분명히 있었다. 네. 거기에 뭘 채워넣을까를 고민을 하고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하니까 우리도 들어가고 저기 하니까 나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소위 말해 이런 심리가 작용된 건데 우리 진행자께서 방금 얘기하셨듯이 접근성의 문제의 첫째 기본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 북부 지역 이 그렇죠. 시골 단위 지역은 시내 중심부가 굉장히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외곽지역 그야말로 듬성듬성인데 바로 그런데 또 구석이 계속 이제 이런 시설이 네. 들어가니까 바로 옆에서 잘 안 가는데 거기 너무 가겠냐.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도 접근이 불편하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왜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것만 가지고도 그러면 뭐 얘기하다 보면 비판하다 보면 시간 나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긍정적 대안을 찾아야 되죠. 이 또한 저는 지금부터 이 국내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죠. 전체 43개 사업이 있는데 모두가 또 그런 건 아니죠. 예, 긍정적인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부장님 좀 얘기해 아까 주시죠. 이제 말씀드렸듯이 얘기하다 보면 저는 자꾸 굉장히 극단적 부정적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 기자님은 좀 긍정적인 얘기. 다음에 그러면 기회를 드리겠고요. 기 먼저 교수님 들어보죠. 그 이제 말씀하신 중에 네. 중요한 지적들이 있잖아요. 콘텐츠. 맞아요. 뭐 너무 중요한 차별화, 지적해 주셨죠. 이런 건데 사실 성공적인 케이스로 이제 그 손꼽히는 두 개의 사업이 사실 콘텐츠의 어떤 경쟁력을 이제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네. 이제 문경의 이제 에코랄라 같은 경우는 복합 생태 영상 그 테마 파크죠. 문경 에코랄라 같은 경우는 이 뭐 녹색문화체험관이라든지 어린 놀이시설 이런 게 기타의 어떤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네. 것뿐만 아니고 사실 요즘 그 문화 콘텐츠 트렌드에 맞는 증강현실, VR이라고 예, 하죠. VR 뭐 가상현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증강현실을 통해서 굉장히 어른들이 가서 막 그 대형 놀이시설에 네. 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콘텐츠를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채워 넣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이렇게 성공적인 케이스고요. 봉화의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경우는 뭐 물론 산림청에서 뭐 굉장히 역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지표식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식물 분야에 앞으로 미래 산업에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지표식물원을 이렇게 담아두고 또 사실 노화의 방주라고 할 수 있는 시드 볼트, 야생화 씨앗이라든지 모든 어떤 씨앗들을 영구히 보관하는 시드 볼트 같은 게 있습니다. 네. 특히 또 다른 데서 할 수 없는데 호랑이도 키우고 있잖아요. 이런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북의 산재한 뭐 역사, 문화, 관광장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전주 한옥마을에는 한 해 1,000만 관광객이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비해서 좀 즐길 거리, 또 먹거리 이런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입히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관광 산업을 통한 경북 발전 동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 교수님. 네, 이 또 저한테 또 이 부정적,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송스럽습니다. 분석을 좀 해주시죠.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이제 일단 뭐 축제를 예를 들면
이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뭐 그야말로 뭐 상당히 역사성을 가지게 됐고 네. 또 성장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축제들 많기는 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국내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네. 이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어느 정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경상북도의 이 관광 산업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2014년 연구 시점에서는 조사시 4%였어요. 네. 이게 이제 2017년 저작년에는 이게 오히려 2.6%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2.6에서 4% 늘어도 시원찮은데 이게 반대로 돼서 4% 등 2.6% 줄었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은 이 국내 관광객들이 와서 그 지역의 축제를 보고 먹고 자고 돈을 쓰고 가게 하는 이런 경제성 차원, 이런 차원에서 플러스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도 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특별한 어느 그 특정 축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제가 또 이제 그 뭡니까 좀 동기부여를 좀 주기는 것 같아서 얘기를 일일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문경 차사발 축제라든지 뭐 고령 대가의 축제 이런 축제 사실 숫자들 외국인 숫자들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또한 이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왜 똑같은 봉화의 어느 축제가 있는데 그와 유사한 화천 산천은 대박을 터뜨리냐? 멀리 가지 말고 국내에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을 좀 우리가 정밀하게 하자. 그렇죠.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또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부장님. 이제 경북이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 사실 해야겠죠? 경북 이제 내년이 이제 사업 완공이니까 네.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은 지자체마다 그 각 지자체의 이제 이렇게 관리라든지 후속 대책을 네. 마련을 시켜놨는데 이제는 뭐 경북도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는 뭐 경북도에서 3대 문화권을 공동 홍보를 한다든지 여행 상품을 만든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래서 경북도에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네. 연구 용역도 하고 공동으로 이제 사실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짚어볼 것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북도 관광시장을 겨냥한 이 본격적인 체질 개선 사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3대 문화권 사업이 경북의 황금알을 낳는 자원이 되길 기대합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 나들이 하기에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이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토요일 날씨입니다. 아침 3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요. 한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질도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는 아침과 저녁에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 봄꽃 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날씨가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토요일 맑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에는 급변하겠습니다. 전국에 또 한 차례 요란한 비 소식이 있는데요. 곳곳에 돌풍과 우박을 동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변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뒤에는 아쉽게도 꽃잎이 대부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이 아름다운 봄꽃을 감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가까운 공원 찾으셔서 마지막 벚꽃 엔딩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 1m로 일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곳에 따라 물결이 강한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TV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